아이를 향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키. 하지만 허약한 체질에 남들보다 성장이 더디다면 그러니까 애들도 저를 닮아 키가 작을까 봐 늘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에 전혀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키도 쑥쑥, 몸도 튼튼. 건강한 성장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잡아라.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우리 아이의 숨은 키를 키우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성장 부진의 원인을 찾아 체질을 개선, 꾸준히 성장을 돕는 하성미, 이승륜 원장. 올해 중학교 2학년인 딸 수빈이를 둔 최정란 씨. 수빈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약 2년간 성장 치료를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말 때쯤부터 해서 또래보다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확 큰 느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래보다 오히려 더 일찍 자랐으면 나중에는 키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 8세 때 키가 137.4cm였던 수빈이 2차 성징도 빨리 왔는데요. 사춘기가 빠르면 성장판도 일찍 닫혀 최종 키가 평균 키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첫 해엔 9cm, 둘째 해엔 7cm, 2년간 16cm가 자랐는데요. 사춘기 진행은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수빈이는 또래보다 7cm 정도 키는 큰데 뼈 나이가 2년 2개월이 빨랐습니다. 실제적으로 2년 2개월이 빠르면 키가 12cm 정도는 커야지 중간 키를 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상 키가 뼈 나이 대비했을 땐 155c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예상 키에서 10cm 정도 상승한 건데요. 예민해서 깊이 잠들지 못했던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본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클 것 같으네. 17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68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빈이가 어찌됐건 지금 뭐 상위 한 2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수빈이는 키를 키우면서도 조숙 증상과 뼈 나이 진행을 지연시키는 한약 처방, 그리고 숙면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치료 후에는 뼈 나이와 초경이 모두 1년 정도 지연되고 현재는 최종 예상키, 유전적인 예상키보다 더 자라고 있어서 아주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았던 수빈이 검사를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역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수치도 떨어지고 안정적입니다. 치료 전 최종 예상키가 뼈 나이 대비했을 때 155cm였던 수빈이 현재 최종 예상키를 훌쩍 넘은 165.4cm입니다. 보통은 돌까지 25cm, 두 돌까지 12에서 한 15cm, 세 돌까지 한 8에서 10cm를 크는 게 정상이고 이후에는 5.5cm 정도 이상을 꾸준하게 커야 하고요. 이제 사춘기죠. 급성장기에 들어가면 여자아이는 6.5 이상, 남자아이는 7, 8cm 이상을 자라주면 정상적인 성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수빈이 또래보다 왜소하고 키가 작아서 늘 걱정인데요. 크게 편식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먹는 양이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말을 크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또래보다 6.5cm 정도 작은 수빈이 평소 감기를 자주 앓고 잔병 치레가 많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잘 크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잘 오는 질환을 개선을 먼저 해주는 쪽으로 수민이한테 좀 성장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요소는 축농증 중이염이 잦은 건데 축농증이 있게 되면 뇌에 열이 몰려서 빨리 배출이 안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뇌하수체라고 코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는 그 내분비 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상부로 열이 뇌에서 과열된 것이 배출이 안 되면 호르몬 분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농증이 심한 수빈이는 침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코막힘을 풀어주고 코 주변의 순환을 좋게 합니다. 코 옆에 맞은 혈자리는 영양이라는 혈자리로 냄새를 맡거나 코의 기능하고 상관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마 사이에 있는 혈자리는 전형적으로 코로 내려가는 경락을 뚫어주는 그런 혈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키 크기는 유전, 영양, 생활 습관, 질병 등 다양한 원인과 요소들이 결합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아이에게 맞는 치료가 중요하죠. 공간이 그렇게 굉장히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만큼 부어있지는 않네요. 치료를 받으면서 콧물도 사라지고 부어있던 코 안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수민이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스케이트는 하체의 근력을 발달시켜주고 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스케이트를 타면 우선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자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몸매나 이런 관리에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하체의 근육이 강화되면 성장판에도 그만큼 자극을 주게 되고 뼈나 성장판으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처음엔 많이 넘어지고 힘들었는데 계속 타니까 재밌고 또 타고 싶어요. 성장 마사지는 우선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즉 용천을 지그시 누르고 발가락 방향으로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족삼리혈을 지압해주는데요. 무릎 양측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좀 개운해하는 것 같고 좀 하고 났을 때 항상 수민이가 편안해하는 것 같아서 한방에서 성장 치료의 기본은 한약입니다. 아이의 환경과 유전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처방하는데요. 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처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소화기가 약해서 안 자라는 경우는 뭐 백출이나 복령 이런 대표적으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심장이 약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그 키가 안 자라는 경우는 뭐 황련이라든지 이렇게 복근 감초 그리고 맹문동 이런 그 약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뼈나 치아 근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뭐 오가피라든지 그리고 뭐 우슬, 두충 이런 종류의 약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 약했던 피해기관지 기능을 강화하며 3개월 정도 성장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수민이의 키는 114cm. 치료를 1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1.5cm 정도가 자랐거든요. 작년 같으면 성장 치료하기 전에 6개월 정도 해당하는 키가 2개월 정도에 컸는데 이 정도 속도로만이라도 계속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친구들보다 작은 키가 고민이라는 서연이.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 치레도 많았습니다. 반에서 2번 이상 해본 적 없어요. 뭐 코감기, 유행하는 감기는 항상 달고 살았고 독감이 유행하면 그 해에는 뭐 독감을 2번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서연이는 뼈 나이 진행이 빨라 사춘기에 진입했는데요. 이 시기에 정상 키는 140cm지만 그보다 작았죠. 서연이는 기본적으로 소화기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도 면역력을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뼈나이 지연과 키도 키워야 하는 통합적인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내원에서는 녹용약침 치료, 성장 선침 치료, 그리고 척추 견인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약침을 놓는데요. 성장판 주위에 경혈을 자극하고 영양을 공급해 성장기의 골분화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패치 형태의 침을 붙이는데요. 경혈과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약재들을 선별, 추출, 농축해서 만든 겁니다. 성장 선침은 경혈과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약재들로 만들어진 패치 형태의 아프지 않는 침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판 주위 혈자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침 치료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신 운동기계를 이용해 성장판을 자극하고 척추를 교정하는데요. 근육 기능을 강화해 성장 치료를 돕습니다. 작년 7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컸을까요? 10개월 동안 10cm나 성장했습니다. 보통 만 9에서 10세 여자아이들은 1년에 평균 5.5cm 정도 자라는데요.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시금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혈액 맑게 해주는 거니까는 해조류 자체에도 칼슘이 있지만 해조류에 끈적끈적한 알긴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잔병 치레 없이 몸도 튼튼해졌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10개월 만에 11cm가 커가지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많이 크면 좋겠지만 그거는 욕심인 것 같고 쟤는 왜 저리 작지라는 말은 안 들을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만 됐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의 성장 치료는 우리가 먹는 것은 성장탕이죠. 성장탕 또는 사춘기 진행이 빠른 아이, 그리고 골연령이 진행이 빠른 아이는 조경 성장탕을 복용하면서 주 1회 내원에서 침술 치료, 약침 치료, 그리고 척추 견인 치료 이런 체형 관리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는 성장 패치를 붙이고 그리고 매달 또는 6개월, 3개월 단위로 키, 체중, 몸무게 이러한 발달의 체크를 계속 해주는 것이 저희 한방 성장 치료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키는 항상 평균 이상이었다는 재욱이. 하지만 5살 때부터 이전만큼 자라지 않았고 무엇보다 잘 먹지 않아 걱정이었는데요. 워낙 이제 편식이 심하고 또 너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는 바람에 또 주위에서 이렇게 되면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식욕 부진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성장 부진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식욕 부진인데요. 그 면역세포가 장에다 있는 거기 때문에 대변 상태 안 좋으면 면역력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대변 상태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 잠 너무 늦게 재우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앞으로 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재욱이. 105cm였던 키가 10cm나 자랐습니다. 만 4에서 5세 남자아이들은 1년에 평균 5, 6cm 정도 자라는데요. 그 사이 조금 더 성장한 재욱이. 평균보다 훨씬 큰 최상위 키입니다. 재욱이는 일단 열성 소모성 체질이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해서 열을 내리고 혈액 영양을 보강해주는 한약재와 위장 대장 기능을 회복하는 효능의 성장 탕약을 우선 먹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육식보다는 채식의 비율을 좀 올리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생활적으로는 영양이 뼈로 잘 가도록 재욱이가 좋아하는 운동, 자전거를 하루 20분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타도록. 규칙적인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키 성장 방법입니다. 수면 다음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때가 바로 운동 중인데요.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해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이제 약해서 운동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재욱이가 체력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운동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활동이 많아지면서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으려고 한다는 재욱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키는 한 18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이니까. 네. 키 156cm인 손예진 씨. 두 딸 소현이와 은지가 자신의 키를 닮을 것 같아 한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소현이와 은지 모두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았는데요. 제가 너무 키가 작고 애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좀 잘 안 크는 것 같고 편식도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키가 작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죠.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었던 자매. 동생 은지는 인스턴트 음식과 짠 음식을 좋아해 자주 탈이 났는데요. 언니 소연이는 적게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 좋아해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좋아해요.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 좋아해요. 6개월 전 치료를 시작한 11살 은지. 그동안 3.7cm나 컸는데요. 치료 전에는 1년에 4cm 자랄 정도로 더뎠습니다. 좀 더 빨리 치료를 받은 13살 언니 소연이 1년간 8.2cm 성장했고 현재 키는 142.3cm입니다. 성장 선침 패치로 은지의 키를 키웁니다. 성장판 주위 혈자리 활성화에 효과적인데요. 관절과 관절 사이의 혈류 순환에도 좋습니다. 일단 성장판이 분포해 있는 자리이고 이 패치 자체는 일단 원적외선 방출 패치라서 붙였을 때 열선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팽창하는 효과가 있어서 성장판 주변으로 혈류를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감기와 설사, 복통이 잦았던 은지는 식습관 등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도 개선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조기 사춘기와 성장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지났는데 이전에는 1년 동안 4cm 정도밖에 안 자랐는데 그 6개월 기간 동안 3.7cm 정도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식욕 상태가 개선이 많이 됐고요. 장탈이나 뭐 만성적으로 감기 증상이 오래 가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연이는 골반, 고관절, 다리의 체형과 자세를 바로잡아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는 골반 변형으로 옷자다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다리 형태의 변화만으로도 키 크기가 조금 더 줄거든요. 그리고 미용상으로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체형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주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해 성장판을 자극하고 척추를 바르게 교정해주는데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강화해 성장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성장통이라는 것은 뼈가 자라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변 인대나 근육이 충분히 자라주질 못해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라든지 혈액 공급 상태를 충분히 개선시켜주는 처방을 했고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1년 동안 4,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었는데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8.2cm 이상 자라는 좋은 경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공부에 여념이 없는 자매. 엄마 손회진 씨는 저녁 준비에 한창인데요.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준비하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네, 애들 지금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플 것 같아서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간은 짜지 않게 두부, 샐러드, 생선 등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신경 쓰는데요. 키가 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패스트푸드 위주로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야채, 생선으로 바꾸고 나니까 애들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충분한 영양 섭취는 아이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는데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편식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식재료를 거부해서 안 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제대로 몸 관리를 못해서 태어났을 때 이미 작게 태어나거나 약하게 태어나서 1차 급성 단계 때 굉장히 키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제 꾸준히 그런 애들은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뭐 학업이나 학원 때문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못 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모, 체형까지 똑 닮은 10살 쌍둥이 아영이 아림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는데요. 둘 다 작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보통 애들만 한 3kg 정도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1.76, 첫째 같은 경우는 딱 2kg에 태어나서 다른 애들 한 반 정도?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상태였거든요. 쌍둥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현진 씨. 또래보다 작게 태어난 쌍둥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면역이 약해 비염, 중이염을 자주 앓았는데요. 되게 피곤도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는 잘 먹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키가 훌쩍 큰다든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1차 급성 장기죠. 만 3돌 전에 한참 키가 왕성하게 커야 할 시기에 뭐 잔병 치레를 많이 하고 식사량 자체가 적고 해서 덜 자라서 일단은 키 차이가 지금 좀 꽤나 벌어진 상태이고요. 6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쌍둥이. 탄소 광선을 조사해 주는데요. 광선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뼈 형성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 실내 활동이 많아서 외부 활동이 적은 친구나 뼈가 약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탄성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뼈 성장이나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쌍둥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언니 아영이는 130.9cm, 동생 아림이는 134.5cm입니다. 치료 후 6개월간 4.5cm 성장한 쌍둥이. 앞으로도 튼튼하게 무럭무럭 크길 바랍니다. 좀 면역력도 좀 강하고 또래에 비해서 키도 좀 많이 컸으면 좋겠고 건강하게만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모두 키가 작은 지홍이, 특히 지홍이는 지방이 많고 편식과 운동을 하지 않아 더 걱정이었는데요. 성장에 정말 중요한 사춘기에도 크지 않아 치료를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에 13cm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뼈 나이 기준 최종 예상 키인 165cm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지홍이 또래 남자아이가 1년에 자라는 속도는 평균 7에서 8cm인데요. 다른 친척분들이 설날이나 추석에 만나면 좀 많이 크고 좀 홀쭉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키도 많이 컸다고 하고 아무튼 많이 칭찬해 주셔요. 특히 채소 편식이 심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지홍이 지방을 조절하면서 키가 잘 클 수 있게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 4시간 늘었으니까 체육 시간에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야채 조금 늘리도록 하고 김치 계속 좀 먹도록 노력해래. 알겠지? 조금 먹어요. 조금 먹어. 지영이는 뼈 나이 진행도 느려지고 최종 예상 키도 처음보다 5cm 정도 상승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키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채, 채소 편식이나 운동 습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지영이가 같이 노력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한 15cm 더 커서 한 180 가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항을 이용해 척추에 있는 성장판과 인체 장기의 중요 경혈점이 모여있는 배수혈을 자극해줍니다. 성장 촉진에 효과적이죠. 약간 거북목인 지홍이는 추나요법으로 바로잡아줍니다. 뇌 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좋은데요. 경추나 목뼈, 허리뼈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면 더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척추 견인 치료를 추나 치료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키 성장을 도와주는 체조도 필수입니다. 전신 늘리기는 척추와 전신 근육을 상하로 늘려주는 데 효과적이죠. 오뚜기 따라하기는 3회 반복, 변비 예방에도 좋죠. 터는 동작은 등과 다리의 근육을 풀어줘 키 크는 것을 돕고 성장점을 자극하는 엉덩이 들기, 복식 호흡을 통해 장운동까지 되는 고양이 흉내내기, 발끝 맞추기는 허리와 무릎의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에 좋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실천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에 우리 어른들은 귀를 열고 예민하게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급성장기라면 여자아이들은 2년, 남자아이들은 2년 반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기를 체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행복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꿔야 잘 크는 나무와 같이 아이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소통한다면 몸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잘 자랄 겁니다.